어제 했던 넓이에 이어서 오늘은 넓이를 구하는 몇 가지 공식들을 알려드릴 텐데 뭐 유도하는 과정도 제가 당연히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역시나 공식이라는 건 외워야 제맛이죠. 그리고 외워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걸 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하면 그래요, 맞는 소리네 맞는 소리네.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러 가선 안 써. 첫 번째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쓰고요. 두 번째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걸 안 써. 그리고 산수화도 틀리죠.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 최대한 알려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연습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최대한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사실 반 넘을 텐데 반 정도는 제가 알려드린 그냥 공식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즉 그냥 정적분 하지 않고 넓이 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 뭐 요 제목으로는 킬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쓰는데,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이상하죠. 근데 이 식 자체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거요, 이거. 정석에 보시면 아예 이게 기본 문제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시오가 기본 문제예요. 정석의 기본 문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학교 안 다니는 겁니다. 아니, 정분을 하는 거니까 학교는 다니는 거겠지만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녀석이고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쓰는 녀석인데,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밑에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 뭐 그래요. 여기다가도 쓸 게 원래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노트 자리 있죠. 거기다 그냥 한꺼번에 싹 정리하셔도 되니까 뭐 쓰실 분은 쓰시는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말했지만 정석엔 아예 예제 문제로 나오고요. 웬만한 문제집에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이런 건데,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였어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 dx, 이걸 계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지.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당연히 전개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개할 거고, 요 a는 귀찮아서 나중에 계산합시다.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요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볼 때 a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a는 나중에 한꺼번에 곱하고요. 요 안에 있는 것부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걸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분 해보시면 3분의 1의 x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 여기에다가 아래 끝 끝이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계속 산수를 해보면 a는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괜찮죠? 이거 베타 다 넣고 알파 다 넣고 빼는 것보다 각각 먼저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해놓고 나서 보면 중괄호 안에 공통인수가 보이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뽑아낼 거고요. 어차피 통분도 해야 돼서 요거 3분의, 요거 2분의, 요거는 1분의지만 6분의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그 말 이제 밖에 6분의가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좁을 것 같아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시면 얘는 2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나갔으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는 남았거든요.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있으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여기선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나갔으니까 요거 남아요. 그래서 6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다시 보시면 여기 2베타 제곱, 여기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 제곱도 마찬가지로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여기 2개, 6개 빼고 6개 더할 거예요. 그럼 더하기 2개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중괄호 안에 것만 보면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얘도 완전 제곱식 되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밖으로 당겨내고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여기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이 겁니다. 증명하는 과정에 새로운 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전개했고요. 부정적분 했고요. 베타 알파 넣어서 그냥 뺀 다음에 예쁘게 정리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게 넓이할 때 왜 나왔냐면 요 부분의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얘가 y는 fx. 교점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일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적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절대값 이렇게 씌워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은 x축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파와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났다라는 건 방정식을 만들면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다시 이리로 내려와서 우린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써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누구랑 같으냐면 이거랑 같더라 라는 말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정적분은 앞에서 계산했다고요. 누구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계산되더라 라는 거예요. 6분의는 어차피 양수니까 됐고, 이 알파 베타 중에서도 우리 보통 알파를 작은 거 베타를 큰 거라고 생각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항상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a는 뭐 얘처럼 생겼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되는데 뒤집어진 거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넓이라면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a의 부호만 확정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어차피 6은 양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양수. 마이너스 a에만 절대값 씌울 건데 절대값 씌우는데 마이너스는 뭔 소용이야. 그냥 날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얘가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더라 라는 거예요. 정적분하지 않고 이렇게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문제도 하나 나와 있는데 저 왼쪽 거요. 뭐 둘 다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거 먼저 볼까요? 요거 2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2차 곡선이에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랑 3이래요.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요 녀석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정적분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공식을 우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요 부분의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인데 a는 최고차항 계수잖아요. 1이에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예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2가 하나 약분될 거고 32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된다고요. 엄청 간편하죠. 그죠? 막 산수를 주저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1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1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도 산수 해보면 6분의
절대값 A에 요 A는 최고차항 개수라고 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고 3의 세제곱이니까 넓이는 9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는 요 공식 가지고 찾는 것이 당연히 훨씬 유용하고요.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찾아요. 모든 뭐 문제집, 뭐 참고서 뭐 할 거 없이 이 차랑 직선 다 이걸로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식은 제가 아까 말했죠. 보통 이런 종류의 공식들은 시험장에 가면 약간 괜히 불안해가지고 안 쓰게 되거든요. 잘 확실하게 아는 건 정적분이니까 그냥 정적분 한다고. 근데 여러분의 산수 실력은 비슷해요. 이거나 그거나. 이거 많이 써서 시험 보기 전에 연습할 때 많이 써서 익숙해지시면 시험장에 가서도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연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요 페이지는 지금 해결됐죠? 이제 시판 지워도 되겠죠? 여기에서 몇 개 추가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포물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 그죠? 요거다인데 옆으로 와서 보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더 지우자 그냥. 이번엔 X축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겨먹은 직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포물선 있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생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X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포물선이나 직선으로 둘러싸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공식 알기 전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일단 교점부터 찾아야겠죠? 적분 구간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푼다고요. 해서 찾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알파와 베타를 찾아가는 과정은 이거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좌변 다 넘기면 뭐 B-mx 더하기 C-n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방정식의 두 근으로 알파와 베타가 나오면 그림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 다음 저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요. 그리고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빡 씌우시면 되겠죠. 물론 교과서에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라고 했으니까 직선에서 얘 뺐을 건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얘를 이걸 계산하시면 저 부분의 넓이가 될 건데 얘도요.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잖아요. 이거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했는데 식을 써놓고 나서 보니 그래서 이놈이 인수분해하면 아까 썼던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썼다 지운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결국 뭐 된다고. 이것도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고맙지?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직선이나 X축이나 어떤 직선이어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것도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아니 X축이랑 직선은 다르잖아. 교점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똑같은 녀석이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생긴 X축 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넓이는 달라지지. 왜? 알파랑 베타가 달라지거든요. 알아서. 알파, 베타가 알아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점만 찾으시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얘도 얘랑 어떻게 넓이가 똑같지?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야. 알파, 베타가 당연히 달라져요. 값이 달라질 거라고. 그냥 공식이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요. 옆으로 와서 요거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2차랑 직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X축이나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나 식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2차랑 2차로 둘러싸진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뭐야?
튀어나오네. 그럼 얘를 돌려야겠구나 이렇게. 그죠? 아, 쟤는 다 썼으니까. 자, 포물선 포물선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포물선 두 개가 있고, 포물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럼 역시나 얘도 이제 원래는 교점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알파랑 베타로. 그래서 정적분 자체는 에서 이걸 빼가지고 적분하시고 절대값을 빡 씌우는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얘도 왼쪽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힌트를 얻어보자면 요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는 물론 x제곱 2차식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a-a'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렇게 똑같이 인수분해 될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뭐 한 건지? 그죠? 왜냐면 알파 베타를 찾을 때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 거라고요. 귀찮아서 안 썼어요.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 거고 그걸 좌변으로 다 넘기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a''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야. 그럼 왼쪽 거랑 비교해보면 뭐만 다르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결론으로 뭐가 나온다고? 6분의 절대값 a-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여기 이것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a-a''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증명해드린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우려먹습니다. 2차 곡선, 직선 나오면 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고요. 2차 곡선이 보통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보통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이 킬러 공식이라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강력한 녀석이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추가를 좀 하자면, 자리가 없지만 요거 지우고요. 요거는 이 킬러 공식하고 관련 있는 거라기보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 때문에 그런데, 결국 2차의 직선이에요.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두 근의 차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야기하려고요. 두 근 합은 뭐라고? 마지막 날이면 이제 대답할 때 안 됐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생겼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두 근의 차이라고요. 뭐 지금 쓸 때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썼는데 차이라는 건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이던데, 이 녀석은 어떤 모양새죠? 그죠? 뭐 들렸어, 난 들었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안에 d가 들어갑니다. d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짝수여도 짝수 판별식 쓰지 않고요. 그냥 판별식 쓰는 거고요. 얘를 만드는 과정은 그냥 이런 거지. 요거 제곱해가지고요. 요거 4개 빼고요.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비교해보면 4알파 베타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4개 빼고 루트 씌우면 얘가 되고요. 아니면 근의 공식 그냥 생각해보시면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차이를 비교하겠다는 건 분자의 마이너스 b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루트 d만 2개 생기거든요. 분모 2a, 분자는 2 루트 d. 그래서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 왜 한 거라고? 결국 이 킬러 공식이라는 걸 쓰려면 얘가 필요해요. 그냥 대부분의 문제는 알파랑 베타가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또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고요. 게다가 뭐 어쩌면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라면 알파랑 베타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정적분을 할 거잖아. 근데 이걸 근의 공식으로 찾으면
그 무서운 녀석을 세제곱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잖아요.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선 알파, 베타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인수분해해서 깔끔한 숫자로 나오긴 할 텐데 혹시 미지수가 껴있거나 아니면 이 공식을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으면 저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1학년 때 하는 거지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책에는 없는데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3차 곡선도 있고 4차 곡선도 있어요. 이런 공식 같은 것이. 근데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건데 3차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왜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4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거의 보지 않았어요. 모의고사에서 거의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3차는 너무 많이 나오고요. 어제 여러분이 무심코 풀었던 문제들도 오늘 알려드린 공식을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3차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3차 곡선은 대신에 약간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언제냐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에만 공식을 써요. 물론 이것도 어떤 책에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이런 상태에선 못 구한다는 거예요. 교점이 3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외우다가 됐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푸시면 되고 요렇게 접하는 경우 교점이 2개 있는 경우 요 경우에 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요 3차 곡선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알파, 요것을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는 증명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하겠죠. x-알파, x-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말한 것처럼 요걸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싹 전개해가지고요.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수분해 예쁘게 하시면 아유 절대값 씌워야죠. 결론으로 누가 나오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란 녀석이 나와요. 증명하는 그 상세한 과정은 아까 제가 2차 할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물론 훨씬 복잡하지만. 그죠? 그리고 이게 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어차피 교과서에 나온 공식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문제는 없어요. 아까 걔는 증명하라는 게 문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칠판에 한번 한 거고요. 이거는 증명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교과서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풀라는 것처럼 내놓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라는 건 없을 거니까 여기다 그냥 외우시고요. 그래서 3차 직선인데 X축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접해요. 그렇다면 12분의 요 A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가지고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미리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꼭 저렇게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선인 경우 Y는 AX 세제곱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 접했으니까 접선이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에요. 저 부분의 넓이는요 쟤도 물론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에서 mx 더하기 n을 빼가지고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세요 이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될 거냐면 예상하다시피 똑같이 생겼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랑 우리 2차 할 때도 2차 곡선의 킬러 공식도 X축이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얘도 그래요. 3차도 X축에 접하든 혹은 X축이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어떤 접선이어도 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알아서 알파와 베타가 바뀌어가지고 값을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을 기억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바로 4차로 가보면 4차 곡선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교점이 2개 있는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차 곡선이야 원래 교점이 2개니까 그렇다 치고 3차는 교점이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못 풀어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 교점이 2개 있는 경우만 하는 거고 4차의 경우도 교점이 2개인 경우만 이야기할 건데 4차는 2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삼중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경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y는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dx 더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지금 만약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알파가 하나 있고 x-베타가 3개 있는 거. 근이 4개 중에 3개가 같아서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결론만 쓰면 저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역시나 또 교점이 4개인데 이제는 3개가 같아서 2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2개가 같아서 2개처럼 보이는 경우 있죠. 요 경우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둘 다 접점인 상태인 거죠. 아 이거 제가 지금 X축이라고 그랬지만 꼭 X축 아니어도 돼요. 그죠? 뭐 예상은 하겠지만 이거 그림이 예를 들어서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삼중근 이렇게 생겼어도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XW처럼 생겨서 X축에 2점에서 접해도 그렇고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도 그냥 바로 공식만 써버리면 30분의 30이에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2개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억하셔야 될 공식들인데 말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거 2개는 되게 중요해서 외우는 거라기보다 앞에 있는 2개랑 좀 세트로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앞에 거 헷갈리지 말라고. 공식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안 헷갈려지나요? 싶을 수도 있는데 규칙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2차 했던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다 총 정리를 해보면 2차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3차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 이게 뭐야? 왜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4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4차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삼중근인 거예요. 얘는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승 이렇게 접점 2개인 거 여기요. 얘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4개가 세트인데 기억하는 방법을 보자면 결국 넓이를 구하는 건 정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씩 커진다는 거예요. 2차 곡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3승 하는 거고요. 3차 곡선이니까 4승 하는 거고 4차 곡선 들이니까 5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베타-알파는 다 똑같고요. 말했지만 교점이 2개인 상태만 우린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값 A도 다 똑같아요. 최고창의 개수. 분모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 분모요. 6이고 10이고 20이고 30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아직 우리 수학 1이 완전히 딱 끝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아직은 요 숫자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수학 1을 끝까지 하신 분들 특히나 시그마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본 적 있는 사람이면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을 어디서 본 적 있는 숫자, 본 적 있는 나열이에요. 이 숫자의 나열이. 시그마에서 나온 녀석이거든요. 물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의 배열이 그러하다고. 연쇄소거 하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2 곱하기 3이고요. 3 곱하기 4고, 4 곱하기 5고, 5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할 때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순서대로 나가는 녀석이니까 그림의 순서만 외우시면 나머지 애들은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끼릭끼릭끼릭 하면 이게 이 노란색 그림이 딱 완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A 다 똑같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똑같고 원하는 곡선보다 차수 하나씩 높여서 지수에 쓰시면 되고 분모가 헷갈릴 텐데 2차예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요 4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 기억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한 5년 전쯤에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두 개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 두 개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뭐 그냥 한꺼번에 세트를 외우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다 메모를 좀 해두시고 아직 노트 한 페이지 남았죠? 좀 이따 또 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좀 가서 문제부터 몇 개 보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합시다. 문제 여기 4개 들어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이제 산수하는 거니까요. 요 포물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 구하래요. 교점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시고요. 2번도 하시고요. 3번도 하세요. 산수니까 공식만 외우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녀석이고요. 261번 얘는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를 구하세가 아니고 넓이를 구해봤더니 이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 되겠죠? 얘도 넘어가고요. 262번 요거는 같이 좀 볼 건데 2x-x제곱 이랑 x축으로 둘러싸진 분의 넓이래요. 그림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요 녀석은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고 위로 볼록한 녀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큼지막하게 그리면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0이고 2예요? 비슷하네. 0하고 2예요. 이렇게 생겼고 요 부분의 넓이를 y는 mx, 얘는 0,0을 지는 직선이겠죠? 얘가 2등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mx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혓바닥 모양을 얘가 반으로 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요 위에 부분의 넓이랑 밑에 부분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에 흰색 0하고 2 이렇게 생긴 커다란 혓바닥 얘는 아까 그 킬로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노란색이랑 요 흰색 이렇게 생긴 혓바닥 얘도 킬로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직선이랑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 부분은요 킬로 공식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직선, 포물선, 직선이니까. 그죠? 게다가 이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매우 불편한데 우리 보통 직선,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위에 거라는 것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거는 x축이거든. 근데 위에 거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적분을 실제로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잘라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이게 혓바닥 옆에 부분을 따로따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정적분을 따로 해야 돼요. 되게 불편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달겨두시면 피곤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보통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해 혹은 넓이를 3등분해 이런 거 나오시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하기 편한 넓이를 찾아가지고요. 즉 위에 부분이요. 요 위에 부분의 넓이를 찾아서 그거를 2배 했더니 밑에 거와 같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위에 거 밑에 거 같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러려면 요 점의 교점 x좌표 필요한데 요 점의 x좌표 얘는 이거랑 어디 가니? 이거랑 둘이 같다고 두고 풀면 되는 거니까 뭐냐? 2-m이니? 그죠? 요 점의 x좌표는 2-m이야? 2-m이겠지. 그죠?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해주냐. 아이씨.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죠? 2-m 맞잖아요. 맞잖아!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제 요 위에 부분의 넓이는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절대값 씌울 거니까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0이에요. 세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데 요걸 꼬박 2배 하면 누구랑 똑같다고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러고 나서 방정식 풀려고 보면 6분의 6분의 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2랑 여기 2도 하나가 있네. 그죠? 사라집니다. 2-m의 세제곱이 4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잖아요? 안 풀립니다. 전개하시면 답이 안 풀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근이야. 그럼 이건 이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지금 0에서 2-m까지 이거 빼기 이거를 정적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냥 정적분 하시면? 근데 그건 근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생긴 근을 조립제법이나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킬러 공식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고요. 이것도 정석에 있는 예제거든요. 예제인지 유제인지 유제였던 것 같은. 뭐 아무튼 정석에 있는 문제예요. 기본 정석에. 기본 문제 아니면 유제로. 그러니까 얘도 너무 뻔한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이 차랑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킬러를 뭐 교과에서 꼭 쓰세요라고 말 안 했어도 꼭 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요. 그냥 많이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머리를 의심하지 않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답은 이거예요. 하기 쉽게 생겼지만 밑에 있는 녀석은 이거 이제 요거 넓이를 최소로 하라고 했는데 넓이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얘가 최소가 되려면 6분에는 정해져 있어요. A도 정해져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작아질수록 넓이가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근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 봐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두 근의 차이는 어찌 생겼다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됐죠? 이것도 산수하는 문제니까 약간 지금 한 3명쯤 들었고요. 나머지 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다시 정신 차려. 다시 요거요. 포물선, 직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야기했다고. 포물선이랑 직선이니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에요. 6은 변하지 않아요. A도 변하지 않아요. M이 달라지면 얘와 얘가 같다고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넓이가 최소였으면 좋겠대. 그 말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최소였으면 된다 이야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누구라고요?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근의 차이라고요. 두 근의 차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겼고 역시나 A는 변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D가 최소가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최소가 되고 넓이도 최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손으로 안 쓰고 말로만 했는데 또 하기 싫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끝났고 다음에 나오는 건 역함수 이야기인데 역함수 가기 전에요. 아까 알려드린 것 때문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갈게요. 요거는 그 확인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확인 연습 문제 268번 가보시면 2번은 그렇다 치고요. 요거 1번 하나만 딱 하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3차 곡선이에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거 하고 요 곡선 위에 0,4에서 접선 그을 거래요.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3차야 접선이 대충 그림 그려보면 뭐 실제로 극대역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하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0,4에서 접선 그었대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아까 알려드린 공식이랑 똑같죠. 아까 전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나 당연히 똑같겠지. 그죠? 대칭할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예요.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0이다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공식이 그였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12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요. 절대값 a는요. 이거 1이죠. 1로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찾으시면 넓이는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접선 것 때문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나머지 또 하나 찾으면 되죠. 어제 이야기했어. 2점 x좌표는 뭐다? 2점 x좌표는 뭐다? 어제 이야기했어. 8글자. 근각에서 관계. 그래서 여기 뭐다? 3. 요점 x좌표 3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1에 3-0의 4제곱.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한 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거나 이 접점의 좌표를 이 교점의 좌표를 찾지 못하면 실제로 접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접선을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접점의 x좌표 나와 있잖아요. 물어볼 걸. 접점의 x좌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y좌표도 나와 있고요. 미분에서 0 대입하시면 1이에요. 기울기는 1이거든요. 어쩌면 되게 잘 그린 그림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직선이랑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드시면 3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 3차 방정식의 근 찾으란 이야기니까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교점 찾고 그 다음 0에서 3까지 직선 빼기 3차 인테그랄 쳐가지고 막 정적분 이렇게 해서 원래 답을 내고 있을 거라고요. 해설지에서는. 근데 그걸 컴팩트하게 줄여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교점 하나 더 찾는 거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왜? 접선 구하자면 구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구한 거예요. 뭐 있을 거야. 그런데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n은 0인데 이 방정식은 0 두 개를 항상 6 아니고 0이에요. 0 두 개를 항상 근으로 가져요. 왜냐하면 0,4에서 근 접선이거든요. 0이 중근으로 꼭 들어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접점이니까 0, 0이고 누구 하나 또 있을 건데 이 또 누구 하나는 세근의 합이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보시다시피 이 직선 MN에 누가 오든지 간에 세근의 합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접선 그었대? 그러면 나머지 또 한 점은 3일 수밖에 없다고요. 직선 찾을 필요도 없이. 그죠?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3인 거 알았고 그럼 교점 좌표 두 개 알아냈으니까 이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넓이는 바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남들 막 이만큼 풀고 있을 때 한 줄 쫙 풀면 얘도 틈 날 때마다 쓰셔야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풀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 배점 막 되게 큰 건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시면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연습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넓이는 이 역함수 이야기인데 요 역함수 이야기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한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냥 요걸 쭉 설명하려고 지금 밑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어제 제가 끝나기 직전에 그 y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있죠. 원래 우리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진 도형 넓이 했었는데 y축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서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녀석들이 나오면 그러면 걔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피족분함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적분을 할 수도 없고요. 구할 수 있다 쳐도
직선의 역함수는 직선이니까 상관없는데 2차 곡선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거든요. 무리식을 적분하는 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배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적분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걸 정적분해서 뭘 찾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그냥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y는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요 곡선 이렇게 있고 요걸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y는 gx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g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보시면 fx라는 녀석은 a, c라는 점을 지나가고요. b, d라는 점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요거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키면 gx라는 녀석은 안 보이네. c, a라는 점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d, b라는 점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흰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gx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했지만 이 gx라는 녀석은 fx의 역함수인데 이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함수 문제 풀러 가보시면 1학년 때 했던 거요.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 거꾸로 방정식 푸는 문제지 역함수를 구하세요. 잘 없다고요. 구할 수 있어도 정적분 못 한다고요. 우리는 3차, 4차 이런 거 할 건데 이상한 무리식이잖아요. 어차피 적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적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 노란색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을 여기서 찾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 노란색 그림은 fx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건데 얘를 다시 또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자는 거야.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테두리 치고 있는 요 부분이요. 노란색으로 테두리 치고 있는 요 부분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 치고 있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겠다라는 거거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요. 모양새가 똑같이 생겼지.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왜 구한 거냐면 자, 저 빨간색으로 빗금진 부분만 구하라는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이거야. 흰색이랑 노란색을 더했을 때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건데 흰색, 얘도 그냥 테두리를 칠까요? 요 흰색이랑 노란색을 더했을 때 테두리 이 넓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흰색이랑 빨간색을 더한 거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빨간색이랑 흰색을 더해보면 이렇게 두껍게 생긴 기역자 모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이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가지고 이 두껍게 생긴 기역자 모양의 넓이를 구할 거다라는 말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 역함수를 정적분하세요 라는 말을 쳐다보고 역함수 못 구해도 정적분 어차피 못해.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즉 뭐 그림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얘랑 똑같이 생긴 넓이를 다시 fx한테 보냈을 때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즉 이 식 자체로 보면 노란색이지만 이걸로는 어차피 못 구하니까 얘를 돌려서 빨간색처럼 생각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얘가 두꺼운 기역자처럼 딱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인데 연결이 되려면 이거예요. 하필이면 요 점이 a, c거든요. fx가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야. 그랬을 때 g란 녀석은 c에서 d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딱 여기서 만나요. 요게 fx가 a에서부터 b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누구여야 되냐면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딱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b까지 갈 거니까 gx의
윗끝이 FB여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기역자로 딱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그대로 돌려서 C에서부터 D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돌려서 Y축에다 갖다 넣을 건데 쭉 연결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려면 A에서부터 B까지의 요 A랑 C에서부터 D까지의 요 C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F에다 A를 넣었을 때 C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FA여야 되고 얘가 FB여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만 만족한다면 산수는 어떻게 한다고? BFB에서 AFA를 빼가지고 산수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BFB가 커다란 직사각형, AFA가 작은 직사각형. 그죠?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걸 빼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노란색만 구하세요. 이렇게 단독으로 노란색만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냥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정적분 할 수 있는 거니까 fx는 노란색만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흰색을 빼가지고 노란색 부분을 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확히는 빨간색 부분이겠지. 두꺼운 기역자에서 흰색 부분을 빼서 빨간색 넓이를 구하면 그게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구조를 알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A에서부터 B까지 fx랑 그것의 역함수를 적분하랬는데 적분 구간을 살펴보니까 요 A를 F에 넣으면 얘가 나오고 B를 F에 넣으면 얘가 나와. 그렇다면 윗끝끼리 곱한 거, 아래끝끼리 곱한 거 둘이 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그림 제가 그냥 저기 도면에다 그냥 바로 그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보시면 구하라고 한 건 요 A라는 넓이랑 B라는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똑같겠지 설마? 그죠? 이렇게죠. 아싸. 흰색이랑 노란색 넓이를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노란색 넓이는 빨간색 넓이랑 똑같다고요. B랑 C랑 넓이는 똑같다고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B랑 C는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A랑 B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건 B랑 C의 넓이 합을 구하세요랑 A랑 C의 넓이 합을 구하세요랑 같은 거라고요. 그걸 구하는 방법은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겠다. BFB에서 AFA를 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딱 보면 대충 티가 나요.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역함수가 나오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역함수 문제 중에 하나 더 나오는 건 요게 이제 하나의 유형이었다면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걸로 푸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에 역함수가 있대요. 역함수 못 구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랑 둘이 더하래요. 0에서 1까지 fx랑 2에서 4까지 gx래요. 얘는 구하자면 구할 수 있죠.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걸 당장은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f에 0을 대입해보니 2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2는 사실은 누구란 이야기냐면 f0이다 그런 이야기고 f에 1을 대입해보니까 4가 나오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의 값은 정적분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1 곱하기 4에서 0 곱하기 2를 빼서 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냥 4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이거 3차인데 꼭 0 넣어서 2 말고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나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이 기본이에요. 그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F0이에요. 2가 나오는 다른 정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거인 거지. 역함수로만 딱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요거 찾아가지고 빼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된다고? 원래 이거랑 매칭이 되었을 앞에 오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앞에 오는 녀석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 A와 B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A를 F에 넣어서 2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얼마겠어요? 0이겠지. 그죠? B를 넣었더니 10 나왔대. 이게 뭐겠어요? 2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우변에 와서 계산은 뭐가 될 거라고?
2 곱하기 10에서 0 곱하기 2를 뺀 20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F 나와 있으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해서 요거 찾으시고 20에서 빼면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도형에 관련된 역함수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 요거랑 또 조금 다르긴 한데 밑에 것도 그냥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자, 요거랑 그것의 역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아까 거랑 그림이 약간 달라요. 지금 얘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충 그려보면 잠깐만요. 001이야? 자, X축, Y축에 fx를 대충 그려보면 막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거 올라온 함수인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를 y축에 대칭 이동해가지고 역함수를 구하세요거든요. 역함수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일단 역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긴 할 거고 최고차항 계수니까 증가함수겠죠? 그러면 fx랑 그것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요. 그죠? 그럼 이런 이야기지. 원래 함수가 있고 이거 자꾸 원래 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가 있을 때 이 둘이 y는 x 위에서만 만난대. 그럼 잘라가지고요. 잘라가지고요. 반쪽만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어차피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잘라가지고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하시면 그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지. f랑 g로 둘러싸인 부분이지만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fx랑 x로 둘러싸여진 거니까 얘랑 x랑 같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랑 x 이렇게 해놓고 방정식 풀면 되겠죠? 풀어보니까 0하고 0하고 1이에요. 교점 2개네. 3차인데 땡큐. 0하고 0하고 1이야. 자, 넓이 얼마다? 1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12분의 1이더라. 3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이. 요거 2배 하면 답이라고요. 6분의 1이라고요. 참고로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3차 fx랑 y는 x랑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y는 x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이야기야. 그 gx는 어떻게 생겼다고? 역함수니까 요렇게 생겼다고요. 에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의 넓이 구해서 2배 한 거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말한 것처럼 3차랑 접선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최고차항 계수 1이었으니까 12분의 1에 1의 4승. 그래서 빗금친 게 12분의 1이다. 그 2배에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몇 시죠? 남은 7분 동안 1시간이 목표거든요. 남은 7분 동안 넓이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넓이에 관련된 공식 중에 하나만 더. 지어도 되죠 이제? 얘도요. 역시나 여러분의 산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거고 들어보면 뭐 당연한 소린데 싶은데 이거 문제 적용이 잘 안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얘도 써먹으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데 하나만 딱 합시다. 뭘 하고 싶으냐면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1사분면만 볼 거예요. 여기에 y는 a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요. 안타깝지만 딱 이렇게 생긴 경우에만 써요. 뒤에 더 없는 거. 뒤에 뭐 없고 딱 하나만 있을 때. 몇 차식이든 상관없어요. 2차든 3차든 4차든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0,0이 꼭지점인 상태. 뭐 꼭지점이라는 표현은 뭐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기가 딱 기준이 되는 이런 상태만 쓰는 건데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x축이랑 y는 a 곱하기 x n승 그리고 x는 t로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 저 밑에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정적분을 그냥 해보면
0에서부터 t까지 ax n승 d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부정적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a에 x n 더하기 1승이고 여기에 0에서 t까지니까 n 더하기 1분의 a에 t에 n 더하기 1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긴 한데 요거를 약간 뜯어 발겨서 어떻게 쓸 거냐면 n 더하기 1분의 1 하고요. t 하고요. a에 a 곱하기 t의 n승이라고 따로따로 써볼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보는 거지. t 곱하기 t 곱하기 a t의 n승.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저 그림에서. 라고 물어보면 요점 x좌표가 t였어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누구냐면 a 곱하기 t의 n승이고요. 그럼 t랑 a 곱하기 t의 n승을 곱했대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 그 직사각형의 넓이 중에 n 더하기 1분의 1이 저 밑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중에 n 더하기 1분의 n에 해당하겠죠? n 더하기 1분의 n에 해당하겠죠? 그럼 다시 요 위에 부분의 넓이랑 요 밑에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어찌 되냐면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n이고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1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요 곡선이 n 대 1로 넓이를 나누고 있더라 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듣고 보면 그냥 당연한 소리거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라고 싶은데 얘도요. 풀다 보면 여러분 산수에 꽤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7번 같은 건데 어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얘는 그냥 칠판으로 봐요. 눈으로만 봅시다. 이런 거거든요.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0,0, 1,0, 1,1, 0,1이래요. 이게 y제곱은 x라고 되어 있지만 대칭이동 시키면 그냥 y는 x제곱 2차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꼭지점이고 S1과 S2의 넓이를 구하세요거든요. S2와 S1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일 거냐면 2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분하죠. n차 곡선이니까 넓이를 n대 1로 쪼개는 거거든요. 2차 곡선이니까 넓이가 2대 1로 쪼개질 거예요. 그래서 S1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중에 3분의 1, 요거는 3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값을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막 이런 되게 지저분한 이런 그림들 있어요. 이런 거. 얘도 아까 거랑 비슷한 거죠. 돌려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럼 S1과 S2는 요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율을 따져보라면 그냥 S1의 비율과 S2의 비율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 비율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이랑 같을 거다라는 거야. 그 직사각형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둘 다 3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 산수하세요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뭐 간단하게 2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꼭지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런 거야. 뭐 X축, Y축이 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오는 거야. 그냥 숫자를 하나 넣어서 해볼까요? 요거 여기 옆에 잘 있으니까 자 Y는 1,2를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랑 X축, Y축, X는 3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 Y축, 1,2가 꼭지점이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뭐 이렇게겠죠. 여기 1,2고요. 그리고 X축, Y축, X는 3. 이니까 원래는 0에서 3까지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뭐니 이거
더하기 3이야?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그래서 0에서 3까지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보면 아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준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시험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임의로 내가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보면 밑에 건 직사각형이에요. 요점의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요 y값이 2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밑에 직사각형 넓이는 그냥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 왼쪽 위에 건 요점의 좌표가 0,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이었던 걸로 생각해보면 직사각형 넓이가 1이야.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3을 대입해보면 3 대입하면 얼마죠? 3,6? 여기 3,6인데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생각해보면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3이거든요. 그 중에 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요 밑에 부분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넓이는 구할 수 있다고요. 물론 잔머리를 조금 더 굴려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노란색은 머릿속에서 잠깐 지우시고 구하라고 한 게 밑에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뭐죠 이거?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을 생각하는 거지. 이 사다리꼴에서 이 혓바닥을 빼는 거죠. 킬러 가지고 미안해. 이걸 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쓰지 않고 2차 곡선의 경우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 2차 곡선이니까 2대 1이어서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인데 뭐 n이 예를 들어서 직선이야 1차야 그럼 1대 1로 나뉘는 건 당연하죠. 3차 곡선이면 3대 1로 되고요. 4차 곡선이면 4대 1로 되고 이렇게 조금씩 점점점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식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n대 1로 넓이가 쪼개진다는 거. 뭐 단순히 저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정적분 하지 않고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팁으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더 하면 막 섞이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요. 뭐 충분히 뒤에 문제 풀 때 이래저래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남은 거 마저 하도록 합시다.